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3일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떤 종목의 주가가 혹시 떨어질까, 이게 관심거리인데요. 종목별로 최근에 공매도 준비를 투자자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예상이 가능하겠죠. 대차잔고와 관련한 공매도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박스 둘 다 필요한데 컨테이너 박스와 컨테이너 선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SK그룹의 한 배터리 관련 업체가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혹시 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청약하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고란 경제전문기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오늘도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뭐 반길 일은 아닌데 해야 될 거면 뭐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순기능도 꽤 있으니까. 일단은 개인들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는 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불편하게 됐어요. 약간 제한적으로 해주기는 해주는데 불편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네. 김현우 소장님이 직접 받아보셨다고요? 네. 얼마나 불편하게 해놨나. 받아봤더니 누구든 할 수 있게 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소가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일단은 검색창에 공매도 교육 아무리 쳐봐야 안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가 안 나오고, 금융투자교육원 검색해가지고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에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모바일에서는 회원가입이 현재 불가능해요. 그런데 PC 버전으로 바꿔서 이래저래 하여튼 편법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긴 합니다. 네. PC 버전으로 하게 되면 이제 PC나 모바일에서 수강은 가능하고요. 영상이 한 30분 정도 영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한 8개로 쪼개놨습니다. 음흠. 그 1분 30초 2분 이렇게 듣고 다음 누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음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네, 틀어놓고 어디 갔다 오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때 사무실에서 박세훈 작가가 옆에서 들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고요. 예. 이제 모의 거래도 해야 돼요. 이걸 하고 나서는 개인 공매도 모의까지만 검색하면 이제 검색은 되고, 아니면 네. 개인 공매도 모의 거래 인증 시스템,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이렇게 검색해 둔 다음에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규 시간 혹은 리플레이장에서 예. 총 1시간 이상 거래를 한 후에 설문 5가지인가 이게 마치면은 수료가 됩니다. 그 거래 시스템을 켜놔야 된다는 거죠, 1시간 동안? 네, 거래는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켜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10분 동안 아무 행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채울 수 없으니. 뭐든 이제 검색을 하거나 안에서 종목 검색을 하거나 실제로 사고 파시거나 하면 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하고 나서 1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의 창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직접 하시려는 분은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뜻이고. 네. 아직까지는 무료인데 네. 내년부터는 그 교육받을 때 3,000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뭔가 어렵게 만들어서 공매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반영된 건 아닌지. 그리고 3,000원 받는 것도요, 이걸 굳이 왜 받겠어요. 그냥 이거 사실 금융사들한테서 증권사들 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거래 수수료. 거기서 떼가지고 무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겠다는 건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번거롭게 만들려는 네, 속셈인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교육을 좀 친절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재미없죠. 너무 재미없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들은 교육 중에 제일 재미없어요. 원래 교육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알아듣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른바 민간에서 하는 건 사실 재밌게 하거든요. 네. 많이들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교육은 네. 저희 쪽이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재밌게 만들어. 그렇죠. 알겠어요. 아무튼 뭐 네. 하시려면 이런 거 거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거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들이 쭉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종목을 선택하고 몇 주 딱 선택하면, 네. 그리고 엔터 누르면 내 계좌 안에 그 종목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 산 거 아니지만 빌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치 내가 산 것처럼. 팔아버리면 되고요. 네, 그게 네. 공매도죠. 네, 맞습니다. 메뉴도 간단해. 그것만 있기 때문에 뭐 HTS 자체로는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걱정 내지는 관심거리는 네. 공매도가 시작되면 공매도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급에서 팔자 주문이 많아질 테니까 당연히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
공매도 시작되면 많이 내리는 거 아니야? 하는 네.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될지를 미리 알면 좋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즉 빌려가서 쌓이는 주식이 많은 종목들은 조금 유의를 해라.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 빌려가는 잔고가 늘어난다고, 수량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위험하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려간 목적이 반드시 공매도를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라고 보기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고요. 누가 어떤 종목을 빌려갔는지가 통계가 나와요? 이 HTS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네. 누가 어떤 종목을 빌려갔는지까지는 안 나오지만 각 종목별로 몇 주,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요게 누군가가 빌려갔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현황이 8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녁 8시에. 그럼 많이 빌려가 놓고 쟁여놓고 있다면 네. 이건 10중 8구 공매도를 위한 것이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어제 기준 봤더니 총 55조 44억 원. 55조 44억 원입니다. 네. 전 거래일에 비해서 한 9,70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예. 이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3월 16일 기준 보니까 65조 8천억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높았고 약 한 1월 18일 정도에 44조가 조금 넘는 44조 8천억 원 정도로 이때가 가장 낮았었는데 어쨌든 이때로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다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의 주식이 누군가로부터 빌려갔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이제 차입돼서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주식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그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빌려간 수량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올해 초만 해도 한 44조 원어치가 이런 대차 잔고였는데 예, 지금은 55조 원이니까 그때부터는 한 11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더 빌려갔으니 더 빌려갔거나 아니면 그만큼 그 주식 가격이 비싸졌거나 잔고가 늘어난 거니까. 그럴,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100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갔는데 110만 원이 됐으면 그거는 그럼 한 주 빌려갔죠. 110만 원어치 빌려갔다고 예. 통계가 잡힐 테니까. 네네. 오, 예리해요. 그런가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깜짝 놀랐어. 예리하다고 해놓고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요즘 많이 빌려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이 많이 빌려 가지고 있는지 네. 그걸 보면 이 종목에 공모도 많겠구나라고 합리적 추측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최근에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 신문 기사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보실 거예요. CJ, CGV나 뭐 오뚜기, 카카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봐야 되는 게 기존의 공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종목들.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증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매도 비중이 높은 항목들,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이 중복되는 것들, 교집합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좀 클 수 있다 정도로 담아두셨다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빌려주고 빌려가는 그런 거래를 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빌려놓은 잔고인데 그게 반드시 공매도는 아닐 수 있다. 뭐냐면 우리가 현금이 필요할 때 맡겨놓는 거 있잖아요. 내 주식을 1억 원어치 맡겨놓고 빌려가는데 네. 내가 빌려준 이 주식도 대차 잔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빌린 걸로 보는 거죠. 돈 필요해서 주식 네. 맡기고 돈 빌려갈 때 그렇습니다. 그 주식 맡기는 것도 대차 거래로 본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매도 다음으로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세훈 작가가 취재해 오신 아이템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컨테이너선 운임이 꽤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도 부족하다. 네. 그래서 뭐 이유는 알았는데 좀 나아질 거라고 예. 그래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올 초에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는 한 4월쯤 가면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안 4월이 되는- 지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안 되는 이유는 집 나간 컨테이너가 집으로 지금 잘 안 들어와서 그런 건데 컨테이너가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 예. 거기에 수출품 실어서 또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실은 배 아니면 박스. 둘 다입니다. 컨테이너 선은 그나마 좀 잘 돌아오긴 하는데 예. 또 빈 컨테이너가 싣고 돌아와야 되는 컨테이너가 좀 부족하다 보니 잘 안 돌아오다 보니 예. 컨테이너를 실은 선도 잘 안 돌아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컨테이너가 지금 잘 안 돌아오고 있는 건데 컨테이너 운임의 특성이 급하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하는 날짜에 화물이 무조건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꼭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아침에 버스 안 잡히면 택시라도 잡아서 출근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출업체들이 컨테이너 운임을 더 줘서라도 계약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럼 컨테이너는 왜 안 돌아오냐? 수에즈 운하 사고랑 코로나19 때문인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 사고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고 때문에 희망봉으로 돌아간 배들도 있었고
사고로 막혀서 거기에 쭉 줄 서 있던 배들이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예. 목적지에 늦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길어졌다. 예. 그러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짐 나간 컨테이너 복귀가 늦어지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미국인데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미국 항구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코로나에 감염이 됐거든요. 아하. 근데 항구의 경우는 직원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터미널 전체가 일정 시간 폐쇄가 됩니다. 여기 방송국 전체 폐쇄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들이 항구에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하고 바다 위에 계속 떠 있었던 기간이 길었고 네.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대기를 한 후에 아직도 그 번호표가 다 안 풀렸다는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항구에 컨테이너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럼 항구에 내리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면 컨테이너를 화물주에게 트럭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예. 트럭 기사들이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거나 코로나19로 일이 없어져서 전업을 했거나 하는 바람에 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트럭도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컨테이너가 비워져야 그걸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럭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는데 지금 기사가 없어서 출발 못하는 트럭들도 지금 미국에 기다리고 있다는 꽤 뜻이네요. 많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럭 기사님들도 돌아오셔야 되고. 네. 일단은 시간이 꽤 필요하겠네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렸던 배들이 아직도 바닷가에 계속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고 하면 적어도 2분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추측입니다. 2분기 해봐야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네. 4, 5, 6, 그 업계의 추측이라는 게 올해 1월 달에는 4월쯤 되면 풀리겠다고 했던 그 업계죠. 네, 그 업계입니다. 희망 아닐까요? 또 틀릴 것 같은데 그럼. 알겠어요. 수에즈 사고야 뭐 시간이 흐르면 그 부분은 풀릴 문제입니다만 요즘은 컨테이너 박스 구하는 것도 그래서 어려워져서 네. 과거에는 중국에서만 만들었는데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업체들도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달려드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컨테이너 제작 시장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그 박스 말하는 거죠? 네, 컨테이너 예. 박스. 예. 그것도 상위 4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 업체들이 생산량 담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 실제로 2018년에 한 410만 개던 컨테이너가 작년에 230만 개로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가격은 6m짜리 컨테이너가 대략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난달에 해수부가 네. 몇몇 업체랑 손잡고 컨테이너 제작 업체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국내 업체는 없다.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 4개 업체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잘 안 만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만드는데도 부족하겠죠?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컨테이너 수요는 늘었는데 예. 컨테이너는 덜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컨테이너 운임이 오른다라는 네.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쯤이면 풀린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 계속 틀리고 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알겠어요.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컨테이너 핫박스 하나 실어 나르는 비용이 혹시 뭐 취재 한 부산항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오가는 컨테이너 비용을 보면 예. 또 알아봤어요? 네, 아휴, 사실은 이게 1번 질문이었는데 건너뛰었습니다. 1년 전에 12m짜리 컨테이너 한 개 운임이 11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550만 원 정도 에? 합니다. 5배요? 5배 올랐고요. 1년 전에 110만 원이면 실어다 주던 컨테이너를 지금은 네. 550만 원 내세요 한다고요? 개당입니다. 그럼 제가 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줄 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770만 원 웃돈 얹어줘도 컨테이너 적재량 안 됩니다. 못 실어드립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들어오는 그 물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죠. 길어지면 유럽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83만 원 하던 게 지금은 480만 원입니다. 여긴 6배 올랐죠. 관련된 상손에서는 와. 좋겠네요. 이미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근데 얼추 비행기표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비수기 비행기표 가격이 미국 가면 한 100만 원, 유럽 가면 한 80만 원, 싼 거는 싼 거 잘 고르면 이런데 비쌀 때는 유럽도 한 500만 원, 미국도 한 600만 원 가거든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잘 가보려고 아시네요. 검색만 시무룩.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옮기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사람 한 명 비행기 태워서 이코노미석으로 공모주 청약 괜찮은 게 있다면서요, 고란 기자님? 네, SKIT라는 회사인데요. 네.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019년에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생산하는 회사고요. 지난해 프리미엄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1위를 했고요. 왜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2조 원 했을 때 네네. 도대체 SK이노베이션 돈을 어떻게 마련할래?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거론된 게 SKIT를 상장해가지고 거기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반으로 대체할 거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회사입니다. SKIET 네. 회사 이름은 만드는 물건은 분리막. 네. 분리막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전고체 배터리 한데 지금 현재 액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면서요. 아, 서로 섞으면 네, 그걸라니까. 그러니까 불납니다. 그걸 막아주는 회사. 야, 그 막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이 회사가 이렇게 돈 벌어요? 그런가 봐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군요. 사실 LG화학에서 현대차 이 LG화학이 사실 2조 원 합의금 받았는데 이거 현대차한테 또 다시 물어준다기보다는 그 현대차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 같이 이제 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불났다. 생겨서. 그래서 근데 하필 그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인데 그 사연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예. 이게 사실 그 분리막을 이 SKIET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SK이노베이션하고 소송이 붙다 보니까 여기다 줄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그래서 중국으로 돌렸는데 하필 그 중국 공장에서 문제의 아, 배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래서 또, 불났다고도 연원이 하더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모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은 처음에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대충 공모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을 하거든요. 기관 수요 예측을 했더니 경쟁률이 1,883대 1. 여기 모인 돈만 3,166조 원. 이게 대단하죠. 그 공모가를 이제 밴드를 해서 잡잖아요. 예. 그러면 대충 가장 높은 상단이 10만 5천 원인데 기관들이 가격을 제출하는데 10만 5천 원 이하로 써낸 기관이 한 곳도 없었어요. 다 이거 이상으로 적어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일단 우리가 주식을 받으면 안 팔게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예. 이 약속을 하면 더 많이 줘요.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63.2%나 달했습니다. 꽤 인기 있다 이거군요. 엄청 인기가 많은 거죠. 기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역대급 기록이 나오지 않겠느냐. 청약 증거금이 모이는 게 지금 현재 기록은 직전에 기록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세운 63조 6천억입니다. 예. 근데 아마 이거는 좀 무난히 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공모금을 많이 모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른바 균등 배정 방식이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해 공모주 열풍이 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수억 원을 넣었는데 1억 넣었는데도 뭐 4주 받았다. 뭐 네. 이런 정도로 몰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조금인 사람은 아예 한 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주는 주식 물량 가운데 절반과 절반을 나눕니다. 반반으로 나눠서 기존에 있는 반은 기존 방식대로 그냥 많이 돈 넣은 사람한테 많이 주는 방식이고요. 절반은 균등 배정 방식을 합니다. 네. 일단 신청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균등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증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계좌 만들어가지고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주는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역대급 기록을 세운 이유인데. 그게 그 당시에 돈 몰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모하는 규모는 아니라 이번 공모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 넘네요. 전체 회사 주식이 네네. 한. 근데 돈이 이제 청약 증거금이 예. 얼마나 몰렸느냐인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균등 배정 방식을 하는 이유가 골고루 기회를 분산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게다가 막 그 가족들 계좌 다 끌어와가지고 신청하면 네. 그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시행령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한 사람이 한 군데서만 할 수 있죠. 증권사 한 개만. 네, 만약에 여러 군데를 해도 중복으로 잡혀가지고 결국 한 군데만 한 걸로 이제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한 군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주식 숫자도 네. 달라요? 예, 그게 이제 6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금 SKIT가 마지막입니다. 여러 군데 복수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증권사에 다 신청해서 다 받을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게 물량을 갖고 있는 증권사 중에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별로 없어요. 예. 고객 기반도 좀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SK증권에 계좌를 만들려고 텐트를 쳤다. 라는 얘기가 SNS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증권사가 이번에 합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대표 주관사고요. 네. 공동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 인수회사가 SK, 삼성, NH투자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대표 미래에셋이 물량을 가장 많이 갖고 옵니다. 물량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래에셋에 가서 계좌 뜨면 제일 많이 받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몰리면 경쟁률에 따라 다르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요. 일단은 미래에셋이 물량을 제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가장 좀 약간 유리할 확률이 있고요. 한국투자, SK, 삼성, NH인데 이 중에서 SK증권이
직원이 그 지점이 별로 없는데 물량을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가 좀 유리하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지점 몰려 다니시면서 계좌 트고 하다가 위험해질까봐 다음에 알려드리면 어차피 6월달에는 이제 이런 거 못 사 먹으니까. 이런 모습.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하게 검색해 보십시오. 저희가 웬만하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 이거 다 돌아다니라는 말로 들릴까봐 그래요. 예. 새벽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짧게 좀 자, 전해주시죠. 1분기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작년 1분기가 참고로 1,600만 달러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많이 팔았어요. 이게 이제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늘어나면서 네.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요 순이익에 보면은 탄소 배출권 매출 5억 1,800만 달러, 비트코인에서 얻은 시세 차익 1억 100만 달러가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럼 그거 빼고 나면 적자입니까? 약간 적자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 매출이 이걸 그렇군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테슬라는 실제로 차 팔아서 버는 회사가 아니네요. 아직은. 아직은. 네. 네, 오늘 경제 뉴스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 김현우 소장님 그리고 박세훈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1시 5분부터 하는 손경제 플러스에서는 최근의 스타트업 업계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